바른정당이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엽니다.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석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통합파 의원들 탈당하는 겁니까? 네, 분당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이 잠시 뒤인 저녁 8시 의원총회를 갖고 당의 운명을 가를 막판 단판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통합파 입장에선 탈당 명분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의원총회 개최 안건은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들고 나온 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개최 여부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는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연기는 절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합파 의원들도 통합 전당대회에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당하지 않을 경우 탈당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무성, 김용태, 김영우, 황영철 의원 등 8명 안팎이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탈당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직후인 오는 9일 한국당에 복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탈당이 현실화되면 현재 20석인 바른정당 의석은 12석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데요. 이럴 경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3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뱅크 정가 말말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헌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말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퀴벌레, 잠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에 있는 얘기인데요. 페이스북 글을 좀 보실까요?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기어나와서 살려고 몸부림이다. 박근혜 치맛자락 잡고 호가여던 일부 극소수 잠박, 바퀴벌레, 치맛자락, 잠박. 박상환 평론가.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저런 만들로 해서 노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됐고 나머지 이제 네. 또 친박 핵심들 뭐 홍 대표 말대로 하면 잔박과의 일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유기준 의원이나 몇 명은 이제 친박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보수 위기의 원인은 연역적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정권이 참담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수가 위기가 됐는데 이 보수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홍준표일 수 있는가? 네. 힘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말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요. 정치의 수준이라는 게 말의 수준인데 사실 뭐 깜냥도 안 된다, 뭐 바퀴벌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수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겨우 한 고개, 박근혜 대통령 고개 넘었는데 어쨌든 기수는 홍준표 대표가 지고 있는데 홍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나치게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제 의혹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맞지만 이 위기의 대안으로서의 홍준표 대표가 자리매김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어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국어 교육이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박근혜 홍준표 대표 지금 뭐 품격 있는 언어에 대해서 박상환 평론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젠가요?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사를 논하지 말고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의 본당이 되려면 도대체 뭘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이제 보수라고 하면 이제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당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적 청산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희생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 정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금 친박들은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제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홍준표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본인이 자, 저는 이까지고 나는 물러나겠다. 정말 이게 보수 우파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나도 몸을 던지겠다는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수의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요. 사실 지난 대선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왜 보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는가 보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의 저런 언행과 함께 좀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그냥 보여왔었거든요. 사실 보수라는 게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좀 점잖하고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헌신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표의 저런 어떤 품격 없는 말 자체가 보수 스스로의 품격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춰봤을 때는 저는 단지 이게 친박의 청산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홍준표 대표식의 저런 식의 어떤 정치도 저는 좀 청산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렇게 강한 이제 어조의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은 친박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그냥 이 선에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 최고위원회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친박이 다수파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들의 김태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미 친박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제명됐고 정치적으로는 출당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끝까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제명이라고 하는 그 절차를 밟기보다는 아마도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계기로 해서 친박의 운신의 폭들이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통합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친박의 활동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향후에 정치적인 하나의 세력으로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환 평론가. 오늘 바른정당 저녁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의원총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도대체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바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편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봉화에 하얀색 연기를 올렸습니다. 도강하라. 그럼 이제 짐 다 사고 배에 다 싣고 있는데 이제 그 배 타고 떠나는 것만 남았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도장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총은 일종의 일단 이별식인가요? 세 가지 파가 있는 것이 이제 자강파가 있고 통합파가 있고 며칠 있다가 난 2차 배를 타고 나갈게 하는 분들도 몇 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이제 뭐 1차 도강파들 한 8분, 9분은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뭐 배 타고 상대편 옛날 옛집으로 넘어가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바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 파 중에서 1차 도강파 지금 배에다 짐 싣고 있는 그분들 어떤 분들이 언급되고 있죠? 지금? 뭐 지금 쭉 안에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뭐 김용태 의원 등등 한 8, 9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랬죠. 뭐 8분에서 10분 정도가 1차로 이제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들은 뭐 기왕 언론에 쭉 다 나와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배에 일단 짐이 실려 있는 상태고 일단 마지막 의원총회 하고 이제 배 떠나서 옛집으로 돌아가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른정당 의총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만 좀 확인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경론이 있으면 벌써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서로가 좀 무관심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혼보다 더 안 좋은 게 무관심한 부부라고 하는데 딱 바른정당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박상원 평론가의 얘기가 있었고요. 서양훈 소장. 그러면요. 유승민 대표, 전 대표죠. 혼자 나왔잖아요. 그럼 유승민 대표 앞으로 어떤 길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얘기, 뭐 좀 지금 박지원 그 전 대표 얘기 들어보면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같던데요. 지금 현재 자강파가 몇 명이 하도 줄어서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 의원 정도를 비롯한 의원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가 탈당하게 될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정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관망파나 이런 분들도 2차로 탈당이 결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게 되면 남아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그 당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당 사정이 또 복잡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합류할 경우에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서울의 호남 수양민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선뜻 정책연대 이상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못하고 유승민 의원들을 비롯한 자강파 의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박상무 평론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른정당이 분당 사태까지 오게 된 거에 유승민 전 대표의 책임은 없을까요? 정치력 부재는 뭐 유승민 그 대표, 안철수 대표 두 분에 대한 어떤 정치력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돼 왔죠. 제기돼 왔는데 이게 깨지는 원인이 유승민 그 의원 한 명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다만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없지만 유승민 때문에 바른정당이 분열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많은 숙제가 주어진 게 의원 선수를 높여나가는 게 그것이 유승민 그 의원의 숙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대권 후보 반열 또 보수의 대안이 되려면 이번 이 분당 사태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 스스로가 한번 이게 복귀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스스로가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대성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유승민 대표로서는 굉장히 정치를 하고 난 뒤에 어려운 사정에 처했는데 아직도 뭐 갈 길이 먼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분당 과정을 본인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이 좀 내공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냐 없냐도 또 관전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